의사들께. 근데 루치드 고사는 그게 단 것 같고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커피보다 화이트 캐러멜 모카 같은 경우에는 생크림이 들어가서 예, 먹는 느낌도 부드럽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많이 좋아하죠. 살찌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맛있죠. 단맛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커피.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한국식품연구원에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의 칼로리 분석을 의뢰했다. 원두커피와 자판기 커피, 그리고 커피 믹스와 캔커피. 마지막으로 테이크아웃 커피점의 인기 메뉴인 카라멜 마키아토 모두 5종류다. 먼저 커피 속의 수분 함량을 측정한 후 열량을 내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리 추출해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영양소의 양을 측정한 후 칼로리를 계산했다. 검사 결과 커피 종류에 따라 열량에 큰 차이가 났다. (120ml인)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블랙커피 17잔과 맞먹는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단맛이 강해질수록 열량도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 기호 음료인 커피가 비만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있는 그 자판기 커피의 경우는 그 열량이 80kcal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례로 하루에 3잔 정도의 자판기 커피를 마실 경우에는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약 250kcal가 됩니다. 이 경우 한 달에 1kg, 1년이면 12kg의 체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분 지난 다음에 불 올리시면 됩니다. 열량이 낮은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맛과 향으로 생원두를 볶는 로스팅 과정에서 성분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금 노란색으로 바뀌어가려고 그러죠. 특히 커피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화합물은 커피를 볶는 열에 따라 그 함량이 달라진다. 커피를 약하게 볶으면 신맛이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커피를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쓴맛 중에 단맛을 찾아내는 일이 저희 로스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볶아야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가장 높아질까? 커피의 대표적인 폴리페놀 중 하나인 클로르겐산은 열을 가했을 때 그 함량은 늘어난다. 하지만 5분 이상 볶으면 오히려 그 양은 급격히 줄어든다. 볶는 과정 중에 원두에 녹색 원두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분도 다른 성분으로 바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가령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클로로겐산, 락톤 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 230도씨에서 그 커피를 볶았을 경우 약 5분 정도까지는 그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조아름 씨. 새로운 맛의 커피 믹스가 나올 때마다 모두 사놓고 맛을 볼 정도로 커피 마니아다. 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제가 워낙 커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종류별로 다 사다 놔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해 시중에 있는 거 다 넣어놓고 아예 보관해놓고도 하나씩 꺼내 먹고 그래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취소되고. 커피 마니아인 조아름 씨가 최근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 최근 1년 새 다리를 삐는 일이 잦다는 것.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상태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안 다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이쪽 다리가 계속 삔 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접질러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보호대만 아니고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가 짧은 저급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는 식품. 수업 시간에도 커피를 마시는 조아름 씨.
보통 큰 사이즈의 잔으로 하루 5잔 정도를 마신다. 발을 자주 삐는 조아름 씨. 뼈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엉덩이부터 발까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해봤다. 골밀도 검사는 전반적인 뼈 건강을 알아볼 수 있다. 검사 결과 엉덩이 뼈 부위의 골밀도가 20대 평균의 80% 수준이었다. 3% 정도 많이 먹지도. 조아름 씨의 골밀도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과다한 카페인의 섭취였다.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페인은 또는 우리가 짜게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배출시키게 되면은 몸 안에서 칼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거를 칼슘이 가장 많은 저장고인 뼈에서 갖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배설을 촉진시킨다는 건 그런 면에서 불리한 겁니다. 칼슘은 한국인이 적게 섭취하는 영양소 중 하나다. 카페인이 부족한 칼슘을 뺏어간다면 이른 나이에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커피가 배출시키는 칼슘을 우유로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우유가 첨가되는 커피 종류를 골라서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커피 한 잔당 우유 반 컵.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커피를 2잔 이상 마셨을 때 뼈가 약했다라는 보고를 근거로 보게 되면 커피 2잔 이상을 마시더라도 하루에 180cc, 이제 우유 한 팩 정도 되죠. 그거를 먹었던 사람들은 뼈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2잔 정도 드시는 분이 우유 한 잔을 같이 먹는다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그 보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 2-3잔의 커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설탕, 프림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블랙커피나 원두커피를 마셨을 때 효능입니다. 이 커피의 쓴맛이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자판기 커피, 커피 믹스, 또 감미료가 다량 첨가된 테이크아웃 커피는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차나 청량음료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루 300mg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기호식품에 대한 첨단 분석 보고서 제3편 내 몸을 깨우는 150ml 레스베라트롤을 방송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알맞은 시간에 적당한 양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와인을 극찬했는데요. 와인 한 잔 150ml에 들어있는 비밀을 풀어봅니다.